포비아의 마을. 모노포비아 양은 카르파티아 지방 어디쯤에 살고 있는 12살의 어린 소녀입니다. 내가 이 소녀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기도 하고 얕은 냇물을 건너기도 했지요. 지도에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 마을이 보였을 땐 반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방정맞은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한 채 길을 헤맨다면 누구나 내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긴장하였습니다. 마을에는 온전한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마당엔 자전거도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로부터 푸른 어둠이 하늘을 감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현관에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삐죽하게 늘어선 집들 사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그 집은 바로 포비아의 집이었지요. 한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내를 무릅쓰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는 어린 소녀 포비아를 말입니다. 포비아는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패여 초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는 거무칙칙했고 곧 바스라질 것 같은 입술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비아를 반가워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포비아에게 이 마을의 이상함에 대해서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비아는 메마른 입술을 움직여 바스락거리듯 말하더군요. 사람이 있었어. 포비아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학급 반장이며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꼭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포비아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 번은 포비아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비아는 팔짱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마을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아담한 성당과 행정센터,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공연장에 모여 공연을 보는 게 마을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포비아가 성당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성당에서 백발의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나왔습니다. 포비아는 인사를 하려고 멈춰섰지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포비아의 마을은 외부인을 보기 힘든데 성당에서 막 나온 백발의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포비아는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포비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얘야, 어둠이 몰려오면 문 밖에 나서지 말아야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굳어버린 빵처럼 건조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바람에 닿으면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이 푸석거렸습니다. 포비아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포비아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성당에 새로운 수녀님이 오신 모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포비아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난로불을 켜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어느새 푹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포비아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포비야, 나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시끄러운 소리에 자다 깼는데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와 아빠가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벽에 걸고 있지 뭐야.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어. 사람이 죽는 꿈은 좋은 일이 있을 꿈이래. 그럼 좋겠지만 새하얀 아빠 엄마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 친구는 몸서리치며 말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오늘따라 창백해 보인다고 포비아는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나도 어제 포비아는 어제 본 할머니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선생님께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포비야, 방과 후 선생님 좀 도와주겠니?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으슬으슬한데 오늘따라 끝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포비아는 빈 우유통이 든 상자를 내놓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간간히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포비아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뿌연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포비아가 우유 창고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포비아는 악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어제 마주쳤던 그 백발의 할머니가 포비아 앞에 떡하니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깜짝이야.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있지. 여긴 사람이 드문 곳이에요. 아이들은 저기로 나가야 있고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어요.
포비아의 조언에도 할머니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녀님이세요? 아니란다 아가야, 나는 천국을 믿지 않지.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더니 할머니의 왼쪽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를 할머니의 푸석거리는 머리카락 쪽에 대고 마치 귀에 속삭이듯이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먼 허공 쪽으로 눈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가야,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이것만은 명심하렴. 6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말거라. 절대 어떠한 문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집으며 교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과 후 포비아는 선생님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자와 음료수를 내주면서 천천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포비야, 점심시간에 안 보이던데 어디 있었니? 우유통을 창고에 넣고 왔어요. 포비아는 점심시간을 떠올리다가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칠판 옆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5시 55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더 시키실 일 있으세요? 아니란다. 포비야 덕분에 빨리 끝났구나. 과자와 음료수를 마저 먹고 가렴. 선생님은 시험지를 차곡차곡 정리하여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포비아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계를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시계는 5시 58분, 5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할머니의 말이 내심 불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니?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포비아를 쳐다보았습니다. 포비아는 순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흰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눈에서는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비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틈도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시계의 시침은 6시를 향해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뛰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 복도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포비아를 뒤쫓았습니다. 포비아는 건물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뛰었습니다. 고문 옆에 수위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포비아는 아저씨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수위 아저씨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수위 아저씨 역시 선생님처럼 변한 것이었습니다. 포비아를 응시하던 수위 아저씨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거렸습니다. 수위 아저씨의 두 팔이 나란히 앞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포비아를 향해 콩콩 두 발을 동시에 뛰며 다가왔습니다. 포비아의 뒤에는 선생님이, 앞에는 수위 아저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어쩌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위 아저씨가 픽 하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수위 아저씨가 쓰러진 뒤로 백발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할머니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광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정신없이 날아다니면서 까악까악 울었습니다. 포비아와 할머니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당까지 오는 동안 골목 곳곳에서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이 포비아와 할머니를 쫓았습니다. 마을 가게집 아주머니도 있었고 문구점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비아와 같은 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푸른 광기를 가진 눈으로 포비아를 노려보며 쫓아왔습니다. 이건 꿈인가요? 왜 사람들이 저래요? 포비아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진정하거라. 저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란다. 괴물이 되었지. 강시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는 그게 뭐예요? 몸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6시가 되면 그 죽음이 일어나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인걸요? 이젠 아니란다. 언제부터요? 아가,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단다. 교회 안은 당시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포비아의 머릿속에 계속 쾅쾅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와중에 포비아는 자신이 어떻게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마법을 부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비아가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고 오랜만에 구름 없는 하늘에 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봉인해야겠다. 봉인이라니요? 오늘 강시들을 없앨 거란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 볼 수 없게 되는 거란다. 포비아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포비아의 엄마는 무사했습니다. 엄마는 포비아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비아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야 엉엉 울 수 있었습니다. 봉인한다고 해서 영영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죽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에는 그들이 봉인을 깨고 일어날 거야. 그러나 안심하게나. 그 하루만 조심하면 되니까. 할머니는 엄마와 포비아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죠? 포비아의 엄마가 부르르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지 못해.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문을 통과하지 못하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뜬 12시. 할머니는 마을 광장에 있는 공연장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자 까마귀가 날아와 할머니의 손등 위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포비아의 엄마에게 힐끗 눈짓을 보내자 엄마가 집에서 준비해 온 칼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까마귀의 다리를 꽉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까마귀가 날개를 휘덕거렸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칼로 까마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피를 무대 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광장에 바람이 회오리치듯 불었습니다. 포비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까마귀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주문이 끝나자 바람은 사라지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무덤 안처럼 고요했습니다. 할머니가 봉인을 마치고 마을을 떠나자 마을 안에 남은 사람은 포비아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포비아와 엄마는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포비아는 스스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도 포비아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먼저 방문을 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웃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식탁 앞에서 귀신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강씨가 되어버렸으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비아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집 밖으로 탕탕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비아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바로 그들이 깨어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포비아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주체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포비아는 문이 구멍을 통해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 하얗게 곰팡이가 핀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콩콩 뛰며 앞으로 나란히 한 팔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포비아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포비아는 등을 돌려 엄마의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포비아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비아는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소리를, 엄마의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텅, 텅, 텅.